네, 반갑습니다. 프로라이프 여성의 배정순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의를 보니까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새벽부터 출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생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낙태죄 폐지 관련 일련의 일들이 우리가 낙태죄에 대해서 제대로 무지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 방송, 신문 그 어디도 보도하고 있지 않은 낙태에 대한 진실을 안다면 사람들이 결코 낙태를 찬성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서 이곳으로 오면서 한 15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그동안 저는 기사님 한 분을 프로라이퍼로 만들고 왔습니다. 네. 전혀 모르셨다라는 거죠.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얘기는 저는 전혀 언론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저는 당연히 여성을 차별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찬성을 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의 근본 취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입니다. 여성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흔히 낙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여성 차별이다라고 차별의 프레임을 씌우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차별을 모두가 거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저희 인간 차별하지 않죠, 그죠? 모든 걸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태죄가 마치 여성을 차별하는 어떤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 생명 보호가 그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을 살해하면, 성인을 살해하면 살인죄에 처하게 되는데요.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아를 살해하게 되면 5년 정도의 형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요. 낙태죄는 거기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묻니다. 실제로 이런 벌금형을 받은 여성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태죄가 존속이 되고 낙태죄가 있어도 여성의 인권을 현저하게 차별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매스컴에 나와서 주요 선진국들, 독일, 미국 이런 곳은 낙태가 합법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하면 사실상 합법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이거는 옳지 않은 표현이고요. 모든 주요 선진국은 낙태가 다 형법상 죄입니다. 물론 북한, 중국, 베트남 이런 국가는 낙태죄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낙태를 형법상 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임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 낙태 찬반 논란이라든지 합법화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균관대 그 김천수 교수님은 국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낙태를 초기 임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얼마만큼 허용할 것이냐 그걸 두고 저희가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저널들에 보면 낙태 후유증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낙태는 여성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극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시술이고요. 사실은 세이프 어버션이라고 해서 낙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낙태가 안전한 시술이 될 수 있다. 합법화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낙태가 합법화된 미국에서도 여성들은 낙태 후유증을 겪고 있고 미국 심리학회나 정신의학회에서는 낙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매우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태 후유증을 치료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합법화된다고 해서 여성들이 더 행복해지거나 건강해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세이프 어버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낙태가 안전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낙태가 매우 위험한 시술이기 때문에 이 위험한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이프 어버션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로부터 다 확인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 10년간 출산 정책에 100조 넘게, 비공식적으로는 140조 이상 썼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초저 출산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불임 난임 정책을 보면 연간 그 불임 난임 시술비가 몇 년 전에 7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까지도 상향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케어에서는 불임 난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제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일정 기간을 두고 난임 불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제한도 없앴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난임 시술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지금 가진 아기, 태어난 아기를 키울 수 없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출산 정책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한 판사님이 4월 11일 그 헌재 판결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이 여성에게 존재한 유일한 순간이라고 하면서 4월 11일 헌법 불합치 판결을 찬양하는 글을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칼럼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한 미혼 여성이 힘들게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성은 책임지지 않았고요. 남성의 부모도 여성의 부모도 그 여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겹게 그 어린아이를 낳아서 그 젊은 여성이 아이를 키우다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에 대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자녀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낙태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낙태죄가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남성이 책임지지 않았고요. 그 남성의 부모님 그리고 그 여성의 부모님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바로 여성과 가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성가정부 그리고 국가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국가의 인권, 생명을 보호해야 될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대체 어디 있었냐는 거죠. 이것이 낙태죄가 있어서 여성이 그런 사례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여성 혼자서 그 양육과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를 죽이게 된 것이죠. 모두의 비극입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제 우리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책임감을 같이 통감하고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헌법 불합치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낙태약의 도입입니다. 일반화입니다. 여러분 낙태약은 매우 위험한 여성에게 매우 위험한 약이고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임신을 만약에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그동안은 사실은 이게 암암리에 이제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밀 보장은 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낙태가 합법화되면 아마도 이것이 급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낙태가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낙태가 불법이고 여성들이 비밀리에 낙태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합법화되어서도 여성들은 낙태를 결코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은 24주까지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이 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비밀리에 낙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성이 본능적으로 태어나는 생명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낙태를 살인이라고 인식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낙태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부끄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낙태약을 도입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낙태약과 초기 낙태 시술의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소파술이라고 하는 이 낙태 시술, 초기 낙태 시술이 매우 위험한 시술입니다만 낙태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수술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낙태 시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낙태약을 도입하게 되면 이 제한 요건들이 다 없어집니다. 의사가 필요 없고요. 수술실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하루에 제한되는 낙태 시술의 건수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게 돈벌이로 간다는 거죠. 거대 낙태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73년도 낙태 초기 임신이 합법화된 로앤웨이드 판결 이후에 무려 46년 동안 매우 극심한 낙태로 인한 고통을 전 국민이 겪었습니다.
낙태와 장기 밀매는 이미 대부분의 공중파에서 탐사 보도로 이미 다 보도를 했고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어린 소녀들 비밀리에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사적으로 낙태를 하고 싶은 그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처방합니다. 결국은 이게 낙태 산업, 돈벌이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결국 이 진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몇 년 전부터 언플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최근에 상영이 되면서 낙태를 여성의 인권, 여성의 행복권, 여성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낙태를 찬성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미국 국민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낙태 찬성이냐 반대를 조사했더니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가족 계획을 뭐라 그럴까, 가족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낙태, 거대 산업, 낙태를 돈벌이에 이용했던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더 이상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공언들을 트럼프와 또 부통령인 펜스가 공식 선상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여성은 임신하지 않을 권리는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여성이 임신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성에게 생명이 잉태된 순간 그 생명은 또 다른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성도 또 아버지도 남성도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을 태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성 속에 있는 그 태아는 엄마와 DNA와 혈액형이 다릅니다. 또 다른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몇 주까지는 죽여도 되고 몇 주까지는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낙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개정법에서 최대한 주소를 낮춰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낙태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그 개정법을 저희가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네,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법 개정안에서는 사실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 낙태 관련된 이 전 세계적인 그 패러다임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80년대에 낙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2019년도입니다. 선진국이 70년도, 80년도에 기준을 삼았던 그 기준이 2019년도 대한민국의 낙태법 개정안의 스탠다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미국은요, 2013년도부터 헐빛 빌이라고 해서 초음파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이 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태아 심장 박동법이 발의가 되고 있고 여러 주에서 통과가 되었고 수많은 주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는 미국도 오히려 낙태법이 더 강화가 되고 주수가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발전이 되면 생명 보호, 존중 수준은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 요즘 동물권, 동물복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동물에게도 동물권이 있다는 거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금 정책을 만들고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뱃속에 잉태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가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면 생명 존중의식이나 생태에 대한 법은 오히려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낙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러면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저도 여성이지만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매우 큰 차별과 고통 속에서 지금 견뎌왔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이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 불변의 진리이죠.
남성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성 차이에 의한 것이지 여성 차별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여성들이 여성이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여성이 아이를 낳는 기계는 아니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그동안 남성도 국가도 사회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고통스러웠고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 여성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임으로써 그 고통에 대해서 항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라거나 낙태한 여성이 잘못됐다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낙태가 만약에 낙태를 합법화해서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성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저도 낙태를 찬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낙태로 인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15년 정도 상담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낙태 위기의 여성들을 상담을 했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를 낳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그 아이가 지금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결국은 낙태로 잃은 그런 케이스들도 많은데요. 저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저희가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0세, 엄마 뱃속부터 3세까지입니다. 저도 일하는 여성이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결국 모성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엄마의 애착이 필요한 시기죠.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면 지원할 것이 아니라 모성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아동수당, 양육비 제대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는 지금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성 책임법보다 국가가 더 책임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부모를 위해서 양육비를 대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동의 기본권 때문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고 태어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아이의 기본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권 차원에서 아동수당과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17세 이상의 청소년이면 성관계를 해서 원치 않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을 국가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교육에서 피임법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양육비 책임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 더 길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보니까 좀 흥분이 되네요. 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다 하지 못한 이정미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국민일보에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배종순이란 이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성을 위해서 우리가 낙태죄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